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어 가르치는 알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쌤의 독일어 첫 수업으로 독일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독일어의 알파벳과 그 발음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는 영어랑 거의 비슷한 알파벳을 쓰고 심지어 발음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보다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일어는 영어처럼 모음의 발음이 불규칙적이지 않고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독일어의 알파벳들과 발음을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앞으로도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독일어 문자를 읽고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독일어에 있는 알파벳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벳들을 특성에 따라 4유형으로 나눠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게 독일어에서 사용하는 알파벳들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일단 이 위에 있는 부분부터 저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 볼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SZ. 한 번 더 입모양을 보면서 같이 한번 발음해 봅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SZ. 자, 먼저는 5가지 모음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이름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A, E, I, O, U. 자, 지금 보이는 이 5가지 모음들은 저희가 영어에서도 많이 봐온 익숙한 단어들인데요. 제가 왜 독일어 발음이 영어보다 쉽다고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모음들은 영어처럼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그 발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읽은 그대로의 발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에서처럼 가장 위에 있는 저 아가 상황에 따라 A, 에, 아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읽은 대로 아는 아, 마찬가지로 에는 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발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모음의 길이라던가 열린 모음, 닫힌 모음 등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 소리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시 단어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 발음들 연습해 볼게요. Auto, Auto, Ente, Ente, Internet, Internet, Onkel, Onkel, Uhr, Uhr. 네, 두 번째로 배워볼 유형들은 영어에서와 같은 소리가 나는 알파벳들입니다. 먼저 한번 알파벳 이름들을 읽어볼까요? B, F, H, K, L, M,
N, P, T, X.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알파벳들의 이름 자체는 영어에서 이 알파벳을 읽는 거랑 다른데, 이 알파벳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영어 알파벳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와 동일한 발음을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영어에서 알파벳 B가 한글의 비읍 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B, 비읍의 소리를 내시고, 알파벳 카가 영어에서 한글의 키읔과 같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크, 키읔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시 단어들 같이 보시면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Banane, Banane. Film, Film. Hund, Hund. Kino, Kino. Liebe, Liebe. Maus, Maus. Name, Name. Post, Post. Telefon, Telefon. Hexe, Hexe. 자, 세 번째 유형, 알파벳들이 영어에서와는 다른 소리가 나는 유형들입니다. 알파벳 이름부터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J, Q, R, V, W, Y, Z. 자, 여기서부터 조금 생소한 발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알파벳들은요, 영어 알파벳과는 그냥 비슷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정반대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들인데요.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J는 이름을 읽는 것만으로도 조금 생소하죠. 한국어로 이 알파벳을 표기할 땐 J, 이렇게 표기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 이 J의 발음은 영어에서 이 알파벳이 내는 J, 지읒의 발음이 나지 않고요, 오히려 영어에서의 알파벳 Y를 생각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돼요. J가 아니라 Y를 생각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예시로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영단어인 jacket, jacket 이란 단어를 독일어에서는 Jacke, Jacke 이렇게 J 소리를 가지지 않고 Y 소리를 가진 채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알파벳 Q는 사실 독일어에서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알파벳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단어에 알파벳 Q가 들어있다, 그러면 거의 95% 이상은 이 알파벳 Q 바로 다음에 모음 U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Q와 U가 바로 같이 나올 때는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발음해야 되는데요. 이 Q와 U가 같이 어떤 소리가 나냐면 마치 영어에서 알파벳 K와 V가 같이 있는 소리가 나요. 발음해보자면 그브, 그브 이런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단어를 바로 읽어볼까요? Quadrat, Quadrat. 이렇게 앞에 Q 다음에 바로 U가 왔죠.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Quadra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독일어를 공부하는 한국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인데요, 바로 알파벳 R입니다. 독일어에서 이 알파벳 R을 발음할 때는요, 영어나 이탈리아에 있는 혀 앞을 굴리는 R의 사운드랑은 많이 달라요. 저는 이 알파벳을 발음할 때 가장 도움되는 방법이 바로 한글의 기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글로 기역을 발음할 때 자세히 느껴보시면 바로 이 목 부분과 뒤쪽 깊숙한 혀 부분이 맞닿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독일어에서 알파벳 R는 바로 이 뒷부분, 이 닿는 부분을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돼요. R, R 이렇게요. 예시 단어를 한번 볼까요? 소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Roman, Roman.
제가 설명드렸던 혀 깊숙한 뒷부분과 목이 닿는 부분을 진동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 독일어 에아르는 항상 저희가 이렇게 굴릴 필요는 없어요. 독일어 단어에서 알파벳 에아르의 강세가 올 때만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상황들, 강세가 없거나 바로 뒤에 또 다른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뉘앙스만 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런 예시 단어도 한번 볼까요? Urlaub, Urlaub. 이렇게 에아르가 있다는 것만 느낌을 주시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알파벳 V와 알파벳 V는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파벳 V를 살펴볼 텐데 이 알파벳 V는요, 영어에서 V, 바로 옆에 있는 저 알파벳이 영어에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V, V. 알파벳 V 발음하듯이 V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V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영어에서의 V 소리는 바로 옆에 V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일어에서의 이 알파벳은 오히려 영어의 F와 같은 소리 또는 독일어의 F와 같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 V. 자, 알파벳 V로 시작하는 예시 단어는 독일어로도 단어란 뜻을 가지고 있는 Wort, Wort, V 생각하시면서 발음하시고요. 알파벳 V 예시 단어입니다. Vater, Vater. 이렇게 F의 소리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알파벳 Y입니다. 자, 알파벳 이름 자체부터 상당히 생소하죠? 아마 이 발음이 한국인한테는 가장 생소한 발음이 될 거예요.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발음이거든요. 자, 이 발음을 설명해 보자면 저희가 입 모양은 우를 만드시고요. 입 안에 있는 혀의 모양은 저희가 에나 이를 생각하시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발음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유, 유. 알파벳 Y는 이런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번 연습이 필요한 발음입니다. System, System. 독일어 알파벳 Z랑 가장 비슷한 발음은 한글의 치읓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동일하지는 않고요. 한글의 치읓에서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셔야 돼요. 혀를 조금 더 단단히 앞니 쪽에 갖다 대시고 츠, 츠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합니다. 방을 뜻하는 이 예시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Zimmer, Zimmer. 이렇게 강하게 츠 발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치나 상황에 따라 발음이 변하는 알파벳들과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알파벳 하나를 공부해 볼게요. 먼저 알파벳 C입니다. 자, 이 알파벳 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동일한 소리가 나는데요. 저희가 아까 배운 독일어 알파벳 Z, 이 Z와 같은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알파벳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외국에서 넘어와서 독일에서도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래어들, 어원이 독일어가 아닌 단어들 가운데는 이 째가 저희가 방금 얘기한 독일어 알파벳 째의 소리보다 바로 키읔의 소리, 크, 크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는 circa, circa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들리듯이 앞에 있는 째는 저희가 츠 이렇게 발음을 하고 뒤에 있는 째 같은 경우에는 키읔을 사용해서 크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외래어 중에 독일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하나 더 살펴볼까요? 저희도 많이 쓰는 단어죠. 카페, 카페. 이렇게 외래어들은 대부분 키읔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알파벳은 알파벳 D인데요. D는 상당히 쉬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글의 디귿 소리를 생각하시면서 D를 발음하시면 돼요.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 D가 어떤 단어의 끝에, 맨 끝에 위치해 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디귿 발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오히려 한글의 티읕과 같은 트, 트 이런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Doktor, Doktor. 자, 여기서는 대가 가장 앞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디귿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Light,
light. 자, 단어 light 같은 경우에는 대가 가장 뒤에 오죠. 가장 맨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t, light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파벳 게는 저희 한글에서 기역과 쌍기역의 중간 정도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역보다는 강하게, 쌍기역보다는 약하게 게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알파벳 게도 마찬가지로 몇몇 단어들, 대체로 해외에서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들을 발음할 때는 저희가 프랑스어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G 이런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어 공부하시면서 이 패턴을 익히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예시 단어로 공부해 볼까요? Geld. 자, 독일어로 돈을 뜻하는 이 단어의 게는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가장 끝에 있는 알파벳 대 끝에 오기 때문에 트 발음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단어는 orange. 이렇게 오렌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들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있는 게를 프랑스어의 G 이 소리로 발음해 주셔서 orange 이렇게 발음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벳 S입니다. 독일어에서의 알파벳 S는요, 단어의 강세가 어디에 오냐에 따라 발음이 바뀌어요. 강세가 이 알파벳 S에 붙어 있을 때는 저희가 영어에서의 Z의 발음과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강세가 오지 않는 부분에 S가 위치해 있을 때는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옷의 발음, 영어에서의 S의 발음을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Saft. 이렇게 강세가 S에 오는 경우에는 Z, 영어 Z를 생각하시면서 발음해 주시고요. meistens.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S에 둘 다 강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meistens 그냥 이렇게 시옷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알파벳인 SZ입니다. 이 SZ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에요.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이 알파벳은 생긴 것과 이름이 생소한 거랑은 다르게 발음 자체는 굉장히 저에게 친숙합니다. SZ은 한글에서의 쌍시옷 또는 영어에서 S 두 개가 같은 곳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나는 발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쉽죠? Fuss. 발을 뜻하는 이 단어처럼 뒤에 있는 SZ를 쌍시옷으로 강하게 Fus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독일어에 있는 알파벳들과 발음들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소리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소리도 있죠.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 예시로 보여드린 단어는 영상 가장 끝에 한 번 더 모아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또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독일어 알파벳과 발음 2편을 가지고 올 건데요. 2편에서는 저희가 영어에서는 보지 못하는 생소한 모습의 모음들, 그 모음들과 모음과 자음이 두 개 이상 같은 곳에 존재할 때의 특이한 다른 발음이 나는 상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다음 2편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Ciao und bis bald.